어쩌면 귀에 익은 듯한, 아니면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서야 처음 듣는 듯한 그런 노래들로 한번 준비를 해나갈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제가 지난번 방송 언제 했나 하고 찾아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마지막 방송이었더라고요. 거의 한 9일 만에 마이크 앞에 앉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시간에 들어와서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느냐? 어제 저녁에 저쪽 어디야? 유명산 쪽에 캠핑장을 다녀왔어요. 후배네하고 갔다 왔는데, 캠핑이랄 것, 하여튼, 어제 참 비가 추적추적 하루 종일 내리더라고요. 갔더니, 타프는 엉망으로 쳐뒀고, 차박 비슷한 걸 하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안 돼가지고, 비 쫄딱 맞으면서 타프 새로 치고, 어쨌든 저녁에 비가 한 9시쯤 그쳤는데 9시까지 있다가 텐트 치고, 그리고 한 8시쯤인가 동문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랑 또 지지고 볶고 이야기 떠들다가 한 12시쯤에 이제 그들은 철수하고 저희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일찍 철수해서 집에 오는 길이 너무나 이쁜 가을한 그런 하늘이 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 방송하기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런 날 댁에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마이크 앞에 앉아봅니다. 6시까지 여러분들과 음악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응답하라 1998에 수록된 곡이기도 하고, 조혜련 씨가 숑크 송이라고 불렀다가 금지곡이 되기도 했던, 우리 7080 세대들에게는 추억의 롤라장 음악으로 기억이 되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요, 블랑이라는 맥주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프랑스산 맥주인데, 아세요? 다들? 잠시만요. 크로넨버그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크로낭브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하게 파란색 병에 담겨서 나오는 건데, 편의점 가면 4캔에 10,000원에 팔기도 해요. 1664 블랑이라고 해서 맥주에 옥수수가 들어가 있는 에일 맥주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마시긴 편한, 가격 대비해서 나름 괜찮은 그런 맥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냉장고 안에 보니까 맥주가 꽤 많네요. 한 캔 하시면서 음악 듣죠. 저는 1664 블랑을 따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소리지. 자, 밤비나 하나 들어볼까요? 밤비나 어떠세요? 모르시나요? 한번 들어보시죠. 참, 저 노래가 한참 뜨던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롤라장을 가면 왜 백바지를 입고 다녔던 그런 여자들이 많았던지, 자빠지면 롤라장 바닥을 다 청소하고 그냥 흰색 바지가 아주 이뻐지죠.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하나도 안 넘어지고 타시더라고요. 가끔 자빠지는 분은 몇 분 보기는 했지만, 참 옛날 기억이네요. 그래도 ASMR이 안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잠시만요. 저도 ASMR에 아주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쓰는 이 마이크가 뭐지? 이게? 오디오 테크니카 거네요. 오디오 테크니카 마이크인데요. 이게 이제 컨덴서 마이크예요. 그래서 ASMR처럼 주변의 소리를 좌로, 우로 이렇게 나눠서는 들려드리지는 못해요. 대신에 이제 소리에 좀 민감하긴 하죠. 제가 방에서 음악 방송을 하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가끔 새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놈의 새들. 그리고 가끔 집 앞에 버스가 지나가요. 버스가 1시간마다 한 대씩 지나가는데 걔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 동네가 산골이라 죄송합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네요, 요새.
이 동네가 산골이라 공기 좋고 뭐 등등등 다 좋은데 이 잡소리도 없어서 좋긴 합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앞에 차 지나가고 오토바이 지나가고 하여튼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집이어서 좀 힘들기도 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ASMR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네. 잠시만요. ASMR을 하려면 좌측과 우측의 소리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녹음을 해야 되고요. 총 마이크를 3개를 써야 돼요. 레프트 측, 라이트 측, 그리고 센터 측에 마이크 3대가 놓여서 각각 수음을 따로따로 해야 돼요. 수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들리는 맥주를 마시는 ASMR, 그러면 좌측과 우측을 동시에 녹음을 해가지고 소리를 뭐 좌측이 나오겠다가 좌측이 나올 때는 우측을 꺼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측이 나오겠다가 다시 중앙으로 나오겠다가 양쪽 다 중앙하고 양쪽 다 3군데가 동시에 나오겠다가 이렇게 하는 게 기술이 아니라 이제 음향 편집 기술인데 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캔맥주는 그냥 마시는 게 맛이죠. 그쵸? 이게 그 취중 방송으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런던 보이스입니다. 할렘 디자이어. 어떤 분들은 그 편의점 가시면 그 음료 코너, 맥주 코너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카스를 꺼내서 4캔에 10,000원에 계산하고 나가시는 분들을 간혹 봐요. 그럴 거면 동네 대형마트 가서 그냥 카스 사면 되지. 그게 1,900원인가 할 건데 할인까지 받으면. 그쵸?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실 때 그 약간 그 허브 향이 나는 맥주를 고르고 싶다. 그러면 그런 취향이 괜찮다. 그럼 제일 많이들 찾는 게 호가든을 많이 찾아요. 잠시만요. 근데 호가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제 면면히 본다면 대부분 여성분들이세요. 남자분들도 이 브랑 같은 경우는 참 좋아해요. 그 일명 크로낭블루, 그 프랑스 맥주입니다. 프랑스의 4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1664라고 맥주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양조장이 설립된 연도가 1964년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호가든, 브랑, 이것도 이제 그 약간 그런 취향의 이제 그 허브 향이 나는 취향의 맥주라고 한다면, 그 편의점의 맥주 중에 뭐 되게 많아요. 뭐 칭타오도 있고 타이거 맥주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약간 이런 류의 에일 맥주를 고른다면 저는 몇 가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블랑도 괜찮고 뭐 호가든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 하여튼 뭐 호가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델바이스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그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잠시만요. 스웨덴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 스위스라고 해야 되겠지? 스위스 맥주입니다. 아니지 죄송합니다. 에델바이스라고 오스트리아 맥주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하고 있었네. 오스트리아 맥주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뭐 고기하고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에델바이스가. 그 실제로 에델바이스 꽃이 하얀 꽃이 핍니다. 정말 그 오스트리아 맥주 한번 찾아보세요. 에델바이스라고 있어요. 그 흰색 캔에 파란색으로 에델바이스라고 써져 있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맥주예요. 한번 드셔보시라 추천해드리고 싶은 허브향의 에일 맥주. 나름대로 소소한 그런 맥주의 맛이 있습니다.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에일 맥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블루문이라는 맥주가 있어요. 블루문은 노래 한 곡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블루문 맥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죠. 좀 전에 들었던 노래는 머던 터킹의 브라더 루이라는 노래였고요. 제 방송에 자주 틀어요. 지난주도 틀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방송 기간이 기니까 지난주에 틀었던 노래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재탕 3탕을 해도 그냥 괜찮구나 하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루하신 분 죄송합니다. 블루문 이야기 하다가 잠깐 빠졌네. 잠시만요.
블루문 맥주는 미국 맥주입니다. 미국 에일 맥주고요. 블루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2년에서 3년마다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이 뜰 때가 있습니다. 딱 그 달에 두 번의 보름달이 뜨는 이때의 달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블루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파란색 달이 되게 처연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처연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블루문이라고 붙였대요. 왜 그러냐?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 있는 그런 파란 달처럼 귀한 맥주다. 그리고 그만큼 귀하고 맛있는 맥주다. 억지로 갖다 붙인 이야기지만 블루문 맥주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맥주예요. 한번 그 편의점 가시면 그 편의점 진열장에 쭉 있으면 뭐 크롬바코 뭐 독일 맥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예전에 부드바도 참 괜찮은데 체코 맥주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아까 블랑 그 다음에 에델바이스 블루문 전 정말 약간 이런 허브 향이 나는 맥주가 생각이 난다. 한번 그 호가든은 내 취향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호가든보다는 좀 약한 허브 향이 가미가 된 이 맥주 한번 드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낮에 술 이야기하면 낮술 먹자는 소리죠, 그쵸? 한잔 해요. 라디오 라마가 전합니다. 예티. 라디오 라마의 음성이었습니다. 예티라는 노래를 연결을 해드렸네요. 지금 제가 이제 편의점 앞에 맥주 코너에서 멍 때리지 않는 선택 가이드를 한 3개 드렸죠. 그랬더니 진욱이님께서 전 제주 위드 에일이라고 써주셨는데 제주 위드 에일은 캔맥주보다 병맥주가 더 맛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캔맥주를 먹었을 때 병맥주 같은 그런 맛이 안 나요. 근데 재밌는 건 편의점에서는 제주 위드 에일이 3,50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캔맥주로 파는데 병맥주의 그 맛이 안 나는 좀 신기한 현상을 경험해보기도 합니다. 경복궁이라는 맥주도 있습니다. 에일 맥주인데 괜찮아요. 그것도 경복궁도 우리나라도 의외로 그 선방하고 있는 맥주 브랜드들이 있어요. 세계 맥주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 국내 생산되는 맥주도 있는데 잠시만요. 편의점 맥주 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까만색 라벨의 기네스 흑맥주를 많이 흑맥주 중에 기네스가 좋기는 합니다. 되게 부드러운 거품이고요. 근데 실제 영국의 테임즈강 근처에 이제 펍에 가서 기네스 맥주를 먹으면 한 2잔 마시면 꽐라돼요. 되게 독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몇 개를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장사 속인가? 알코올 농도를 떨어뜨렸나? 라거, 에일 맥주, 흑맥주.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맥주는 그냥 1인 1닭에 캔맥주를 까야 되는 거냐? 아니면 병맥주를 먹는 게 좋으냐? 아니면 여기다가 캔맥주 500짜리에다가 소주 하나를 살짝 한 모금 마시고 소주 한 잔을 싹 부어서 소맥을 마시는 게 좋은가? 아이씨, 소주가 없나 집에? 일단 그냥 꿀떡꿀떡 하고 드실 때는요 라거류의 맥주가 좋습니다. 근데 커피향이 나고 막 이런 것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흑맥주를 고르세요. 스타우트나 기네스나 뭐 이런 애들. 근데 이제 뭐 오렌지 향이 살짝 나거나 이런 향긋하고 그리고 뭔가 진한 맛이 나면서 쌉싸름한 그런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에일 맥주를 선택하십시오. 아까 진욱이님이 설명한 것처럼 제주 위드 에일도 나름 선방하는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참 신기한 게 제주도 감귤 맛이 나요. 이러니까 내가 진짜 술꾼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블랑이라든지 에델바이스라든지 블루문이라든지 얘네들을 추천해드린 게 살짝 오렌지 향이 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 독일의 에일 맥주 중에 이제 뭐 크롬바커라든지 얘네들하고는 좀 다른 맥주예요. 정말 이런 게 있어? 하는 느낌이 드는 맥주. 뭐 미국 에일 맥주 중에 블루문 같은 경우는 정말 야 이게 미국 에일 맥주가 이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맥주예요. 오스트리아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에델바이스도 드셔보시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에일 맥주 해서 막 호가든을 되게 선호하시는 분이 계신데, 호가든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요 세 가지 맥주, 그리고 그 뭐야 진욱이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제주위드 에일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맥주 중에 와 이런 맥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맥주입니다. 저는 캔 맥주보다는 병맥주를 드시라고 추천하고 싶은데, 제주위드 에일 좋은 맥주예요. 참 오늘 낮술 드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 다음 노래 갑니다. 오늘 맥주 이야기로 끝장을 보겠네요. 그러면 이제 맥주를 잔에다가 붓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맥주 잔이 있잖아요. 얼마만큼 거품하고 맥주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많은 미식가들의 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거? 맥주에 기본적으로 탄산을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느냐? 이 맥주 안에 있는 탄산은 맥주 맛을 뭐 보존하기도 하는 가치도 있지만 거품을 나오게 하는 그런 이제 요소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압을, 맥주와 맥주 안에 있는 효소들의 이제 가스 생성되는 걸 만들어 이제 중간 기압을 유지해주는 중간 계층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맥주를 딱 부었을 때 맥주하고 거품의 양이 몇 프로가 섞이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통 맥주 마시면 거품 따위야 필요 없어. 그냥 거품 없고 그냥 꽉 따라. 그래서 처음에 씻어서 딱 나온 잔을 딱 따르다 보면 첫 잔은 항상 거품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잔 주변에 기포들이 많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합니다. 첫 잔을 비우고 두 번째 잔부터는 거품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코팅이 되는 거죠. 별걸 다 가르쳐줘. 진짜 알아봤자 별로 쓸모없는 지식이지만 뭐 신박한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마야노의 방송입니다. 네, 어쨌든 거품하고 맥주의 양이 몇 대 몇이 되면 가장 맛있는 맥주일까, 이런 연구를 했대요. 미식가들이. 참 쓸데없는 새끼들이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해요. 근데 알아두면 쓸모는 있어요. 흔히들 거품이 3, 맥주가 7일 경우에 가장 좋은 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스 맥주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맥주를 마실 때. 근데 에일 맥주를 마실 때는 반대예요. 거품이 7, 맥주가 3일 때가 가장 좋은 맛을 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안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하여튼 그렇대요. 나중에 그거 좀 더 뭐 관련된 논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금은 여기까지. 에이스 오브 베이스입니다. All That You Want.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음성으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All That You Want 라는 곡을 연결을 해드렸네요. 이 아시아권에서는 꽤 유명한 맥주들이 많습니다. 호가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청도 맥주, 중국의 칭따오 맥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양꼬치엔 칭따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맥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린 맥주, 그리고 아사히 맥주. 기린 맥주 같은 경우는 이치방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삿포로 맥주, 산토리 맥주도 있어요. 요즘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좀 관계가 되게 안 좋아져서 이제 불매 운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한때 기린 이치방 맥주 참 좋아했어요. 똥 맥주라고 하는데, 맥주를 얼려가지고 슬러시 하듯이 해가지고 위에다가 올려서 마시는 그 맥주가 참 맛있어요. 이치방이 그런 맥주인데, 그것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맥주 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발전을 했을까?
뭐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본에 정말 미친놈이 있어가지고요. 독일에서 맥주 공장을 그대로 들여가지고 일본에서 맥주를 생산한 게 기린 이치방의 시초고요. 그게 파생된 게 아사히 맥주, 그 다음에 걔네들 산토리 맥주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거의 에일 맥주 생산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데 보리가 이제 한계령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잘하느냐. 일본은 다행히 보리 한계령은 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일 맥주가 애매해요. 보리란다. 밀 한계령이지. 우리나라 밀은 이미 자생밀은 없어진 지도 오래됐고 수입해서 쓰는 것밖에 없고 맥주 담아서 먹기는 더더욱이 작고 아무튼 그런 환경이 지금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게 뭐 제주비드 에일 같은 그런 맥주가 나오기도 하는데 참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글쎄 우리나라 토종 밀들이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그런 에일 맥주로도 좀 계속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예전에는 흑기사라고 해가지고요. 오비 맥주가 크라운 맥주를 잡아먹었었어요. 그래서 크라운 맥주의 매출을 이제 축소를 시키고 막 이런 짓을 오비가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크라운 맥주에서 칼을 갈고 있다가 하이트 맥주를 빵 하고 터트려요. 그러면서 이 맥주 시장이 뒤집어집니다.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가 이제 이게 엇갈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오비가 크라운을 막 생산량을 줄이고 막 이렇게 해서 행패를 부렸는데 이제 크라운 맥주가 오비 맥주를 인수를 해버려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맥주는 그러면 하이트냐? 아니에요. 그러면 오비 라거냐? 아니에요. 제일 많이 팔리는 맥주는 카스입니다. 대박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맥주 맛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맛없는 맥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말 신기한 마법 같은 한 잔이 있습니다. 소주 한 잔을 이 카스 맥주에다가 딱 붓게 되면요. 전 세계 어느 맥주보다 맛있는 맥주로 변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소맥이라고 부르는 앤데 카스 맥주에 소주 한 잔을 딱 부으면요. 한 모금 마시고 소주 한 잔 딱 부으면 어느 나라에서 판매하는 에일 맥주보다 맛있는 맥주가 되거든요. 소맥 한 잔 하실래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그것도 2주. 역사를 새로 쓰고 있죠. 아이돌 그룹이지만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그들의 노래였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함께 감상을 했고요. 꿈꾸라님께서 맥주 회사 다녀요? 아니요, 저 다른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진욱이님 카스 정답 맞춰주셨네요. 소주하고 맥주를 혼합해서 소맥을 만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창의력인데 옛날에 백세주에다가 다시 소주를 부어가지고 50세주를 만드는 아이디어도 섞어서 마시는 그 문화, 비벼서 먹는, 섞어서 먹는 그런 비빔밥 문화. 참 우리나라는 그런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K-팝도 들어보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음악입니다. 뭐 노래가 중간에 이제 전조가 돼서 올라가기도 하고, 뭐 펑크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뭐 갑자기 하여튼 되게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장르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K-팝이라고 퉁치고 있죠. 요즘은 예전 같으면 프로그레시브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근데 요즘은 그냥 K-팝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클리어됩니다. 무튼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맥주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네요. 다른 맥주를 섞어봤는데 이상하게 카스가 제일 맛있어요. 마법 맞아. 그쵸? 카스랑 소주 한 잔, 이게 마법의 공식입니다. 카스도 제일 처음에 딱 따고 거기다가 한 모금 딱 마셔요. 그리고 그 마신 한 모금만큼 소주를 딱 부어주면요, 대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들치킨이나 치킨집 가면 제일 많이 제공되는 게 카스 맥주입니다. 그래서 500cc를 시키면 500cc 한 모금을 딱 마시고요. 소주 한 병을 딱 시켜요. 그러면 둘이 앉아가지고 맥주 각각 2000cc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다 한 마리 시키고. 그러면 대략 두들치킨에서 45,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걸 왜 제가 하냐고요? 해봤거든. 딱 소주 8잔씩 해가지고 500cc 한 잔씩 하면 각각 2000cc씩 먹고 닭 한 마리 시키고 알딸딸하게 집에 갈 수 있는, 그럼 한 45,000원? 그 정도면 알딸딸한 수준까지 유지가 되면서 집에 뭐 뭔가를 먹었다라는 느낌, 그리고 알딸딸하다는 느낌, 아 내가 술을 마셨구나라는 느낌,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집을 가는 느낌. 물론 가다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을 지나치는 그런 분도 가끔 보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나름. 블랙핑크와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합니다. 아이스크림. 함께했던 곡이었습니다. 블랙핑크와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했던 곡이죠. 아이스크림이라는 노래. 이 노래가 그 BTS 때문에 좀 좋은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이전에 발표된 How You Like That 같은 경우는 BTS의 기록을 갱신을 했다가 좀 전에 이제 전해드렸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에 의해서 다시 BTS가 자기의 기록을 갱신하고 블랙핑크의 기록을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참 우리나라 가수들끼리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해먹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국뽕 차오르죠. 사실입니다. 국뽕 차올라도 돼요. 제가 제 방송에 한 번씩 인터넷 인강 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단점이라고 하면 그거예요. 끊임없이 검증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야, 나 어때? 나 어때? 이제 그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는 선진국을 넘어서고 있지 않나. 물론 국뽕입니다. CJ 마이너의 국뽕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위치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내가 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한잔하세요. 이번에 가져온 건요, 에델바이스라는 맥주입니다. 아까 블랑이 앵꼬가 났네요. 에델바이스 한번 따볼게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오늘 집에 맥주 사들고 가실 분들 많다. 조이디가 전합니다. 9to5 함께했던 곡이었습니다. 조이디의 9to5라는 곡을 연결을 해드렸네요. 이제 벌써 5시가 지나가고 있네요. 모처럼 만에 마이크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하네요. 오늘은 어떻게 맥주에 꽂혀가지고 맥주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시는 길에 편의점에 들리셔서 그 수입 맥주 코너에서 고민하지 마시라고 추천드린 맥주 한번 보세요. IPA 맥주도 괜찮던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좀 철진한 곡이고 옛날 노래이긴 하지만 함께 하죠. 한때 참 잘 나갔던 그룹인데 잼의 음성이었습니다. 난 멈추지 않는다 라는 노래 연결을 해드렸네요. 일요일입니다. 다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노래 계속 전해드릴게요. 제시의 음성입니다. 눈누난나. 제시의 음성이었습니다. 눈누난나 라는 노래 연결을 해드렸대요. 조금 갑자기 텐션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팍 드는데 다시 올려볼까요? 이단 방송 누가 하실런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켈리님께서 잠깐
파랑호수님 오셨네요. 엄니랑 짜장면 탕수육 먹고 있다고. 네, 맛있게 드시는 게 최고죠. 아, 탕수육 먹다가 등짝 맞으면 진짜 아플 텐데, 그쵸? 파랑호수 방장, 전임 방장님, 맛있게 드십시오. 양정숙 노래 하나 골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함께 하죠. 양정순과 KCM의 음성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이라는 노래를 연결을 해드렸네요. 짜장면하고 탕수육 진짜 맛있겠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고파지죠? 언제 여유가 생기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여기거든요. 제주도 말고요. 버스커의 곡으로 시간 마지막 곡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시죠? 여수밤바다라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진행의 마이너였습니다. 자주 찾아뵈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아무튼 종종 찾아뵈면서 살아있다는 그런 안부 인사 드릴게요. 자, 노래 시간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행복한 일요일 오후 시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